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도시를 시시각각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로 점점 똑똑해지는 도시, 스마트 시티는 결국 거대한 IoT의 집합이다.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경우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은 도시의 공공안전, 교통관리, 자원의 최적화 등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각종 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예측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보안 안전성은 어떨까요? 스마트 시티는 방법, 교통,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에 첨단 ICT 기술이 융합된 지능화된 도시이지만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안타깝게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ICT 기술에 대한 사이버 보안, 안전 및 예방 시스템의 개발은 기술의 변화 속도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5,700억 원어치의 코인이 사라졌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모든 도시의 정지 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기능 마비와 무차별적 인명 피해, 그리고 이는 도시 간의 연쇄적 해킹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바로 지금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블록체인, 생체 인식 시스템, 암호화 및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을 채택하여 보다 강력한 사이버 보안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초연결 사회 사물 인터넷 기기 보호, 데이터 통신 암호화, 클라우드 접근 통제 등 보안 이슈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보안 대안으로 떠오르는 블록체인, 공공거래 장부라고 불리며 금융, 의료, 공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에서 구성원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원격으로 스마트 계약을 하거나 기록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보안으로 비로소 완성됩니다. 코드게이트 2018은 눈앞에 도래한 스마트 시티 시대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강력한 보안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최고의 화이트 해커를 발굴 양성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보안 환경 시장을 선도해 스마트 시티의 스마트 보안이 되겠습니다. 코드게이트. 이건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쇼 때문에 갔다가 나오는데 인터넷 대회라고 막 하는데 수영장을 총체를 빌려 수영장 옆에서 그 세계적인 해커들이 그 대회를 여는 그걸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때 해커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우연히 필연이 되어 이 땅에 자리 잡은 코드게이트 그 12번째 이야기. 2008년 시작된 이래 누구도 가지 않던 보안의 길을 걸어온 코드게이트. 총 상금 1억 원의 국내 최초 해킹 방어 대회를 시작으로 늘 새롭고 다양한 대회를 고민하는 코드게이트에게 최초의 수식어는 이제 익숙한 이름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과 다양한 체험 행사들 또한 코드게이트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해커들의 올림픽이자 축제인 코드게이트는 성공적인 10주년 대회를 지나 코드게이트 매니아층을 만들어가며 더욱 독보적인 글로벌 대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장하는 코드게이트는 자라나는 보안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프로그래밍 했으니까 좀 뿌듯한 것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 대회를 계기로 더욱더 실력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드게이트는 우수한 보안 인재를 어릴 때부터 육성하기 위해 즐길 거리가 가득한 다양한 체험의 장을 열어주고 서로 실력을 겨뤄볼 수 있는 좋은 자극이 되어
정보보안 인재 발굴의 독보적 대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과 밀접한 해킹 사례들을 직접 체험해하여 보안 꿈나무들의 공감대를 더욱 넓혀주고 있습니다. 코드게이트는 대회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보안 인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인식의 불모지 같았던 대한민국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온 코드게이트는 코드게이트의 창립 이후 지속적인 한턴그룹의 후원 아래 국내 보안 산업의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보안 인재들과 소통하며 보안 산업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코드게이트의 시작처럼 코드게이트의 과정은 늘 도전이었습니다. 코드게이트의 발자취는 역사가 되었고 대한민국 보안 산업의 새로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12번째 코드게이트는 스마트시티의 블록체인 기술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 위협을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 스마트시티의 시큐리티 체인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보안 솔루션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코드게이트. (5G와) AI가 접목된 스마트시티는 모든 도시가 추구하는 차세대 먹거리로 세계는 지금 곳곳에 기술로 똑똑해진 도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수준은 매우 앞선 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서울은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불리고 있고 세종시와 부산도 우수한 스마트시티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첨단 ICT 기술의 융합인 스마트시티는 인류에게 빠르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지만 거대한 IoT의 집합으로 보안의 취약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블록체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해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하는 기술로 데이터 비변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두바이, 미국 등 세계 여러 도시들은 이미 블록체인을 스마트시티의 핵심 플랫폼으로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이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면 데이터 비변조가 불가능한 높은 투명성으로 참여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주차, 교통, 부동산 등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 절차들이 간소해지고 중간 수수료가 없어지는 등 도시 운영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으로 스마트시티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유닛 빗썸이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화폐 390억 원어치를 도난당했습니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400억 원어치의 가상통화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작년 6월 한 달에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에서 총 750억 원에 달하는 해킹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안전하다더니 왜 잇따른 해킹 사고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들은 실제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앙 집중식으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되거나 블록체인을 실행시키는 프로토콜인 스마트 컨트랙터나 어플리케이션이 해킹된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나 오픈소스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보안에 취약하여 발생된 해킹 사고인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뜨거운 인기로 기업과 기관들이 앞다퉈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관계 영역 전체의 보안이 안전한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더욱이 모든 것이 초연결되는 스마트시티에서 보안이 뚫린다면 대규모 인명사고는 피할 수 없고 사회 전체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에 반드시 작은 부분까지도 확실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물리적 접근 제어부터 네트워크 접근 제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블록체인이 차세대 보안 기술로 스마트 시티 속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스마트 시티 설계 단계부터 블록체인의 보안 내재화를 고민하고 보안 기술 개발의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최고의 화이트 해커를 발굴 양성하는 코드게이트 2019는 눈앞에 들어선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시티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보안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보안 시장을 선도하는 코드게이트. 미래를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코드게이트.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유준사입니다. 세계적인 보안 컨퍼런스이자 글로벌 해킹 방어대회인 코드게이트 2020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촌이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모든 분야에서 여러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ICT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택트와 온택트로 대표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번 코드게이트 2020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보보안 인재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뉴 노멀 시대의 보안에 대한 답을 찾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보보안은 전 세계 모든 기술의 근간이자 핵심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보안이 담보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을 다해 배우고 익히며 고민하고 실천하십시오. 오늘의 만남이 정보보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크나큰 시너지를 낼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코드게이트 2020을 개최해 주신 사단법인 코드게이트 보안포럼의 신용석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조현숙입니다. 코드게이트와 초창기부터 인연을 맺었는데 벌써 13회째를 맞이하는군요. 저로서도 아주 뿌듯합니다. 코비드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해킹 방어대인 코드게이트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예산 결선을 거치는 동안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뜻깊은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 해커팀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운영진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비록 우승팀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팀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고 우승팀들에게는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해커들을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 반갑습니다. 제13회 국제 해킹 방어대 코드게이트 화이팅!
every life lost matters. I know many of you are grieving and that this is a difficult moment for the world.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화이트 해커들의 축제 코드게이트 2020 온라인 해킹 방어 대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시은입니다. 코드게이트 올해로 13회차를 맡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세계 최고의 해커들이 1박 2일 동안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대회를 치렀습니다만 올해는 세계적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감염 확산을 막고 또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현재 시각이 9시 24분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코드게이트를 사랑해주시는 전 세계 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생방송은 영어 자막이 제공되지 않지만 방송 종료 후에 이 코드게이트 유튜브 채널에 영어 자막과 함께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odeGate 2020 International Hacking Competition Online. It will be starting in a few minutes, so please stay tuned. This video will be uploaded on the CodeGate YouTube channel after the live show with English subscript. 자, 그럼 사단법인 코드게이트 보안 포럼 신용섭 이사장님의 개회사로 본격적인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드게이트 보안 포럼 이사장 신용섭입니다. 저희 코드게이트 보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대회로 전환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온라인 대회를 치르게 되면서 사전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정하고 안전한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드게이트 2020의 성공적인 온라인 개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을 비롯한 주관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드게이트 2020 예선과 본선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화이트 해커분들과 개막식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가정부터 학교, 직장, 국가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문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상 속 비대면이 확대될수록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등의 보안 허점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고도화된 보안 기술력을 키우고 진흥화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정보 보안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코드게이트 2020이 모든 것이 연결되고 정보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 보안을 책임지는 인재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코드게이트 2020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님의 환영사와 MBN 매일방송 대표이사 사장 장승준님께서 축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과 코드게이트 2020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본선에 진출한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드게이트는 2008년 처음 개최되어 지금까지 4만여 명이 참여한 세계 최고의 해킹 방어 대회로 매년 보안 전문가, 글로벌 기업, 정부 관계자, 학계가 함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진행되는 코드게이트 2020 또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정보보호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중심의 디지털화는 국가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발맞춰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산업 영역과 5G 및 AI의 융합을 확산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사회에서는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가상 세계를 구성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매우 큰 비중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으로 해커들의 공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수요가 본격화된 지난 2월에 사이버 공격 탐지 건수는 전년 대비 65% 급증했고 최근 SNS 해킹 등 다양한 침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과 안전한 디지털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 보호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K-사이버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유망 기술 기업들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코드게이트의 역대 참가자들은 기업가, 보안기술 개발자, 화이트 해커로 활동하며 정보보호 산업 성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우수한 인재이며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5G, AI, 비대면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별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3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여러분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승준 MBN 사장입니다. 세계 최대 해킹 방어 대회 코드게이트 2020의 성공적인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올해 대회는 100% 온라인으로 치러지는데 사이버 보안 행사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주최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행사 준비에 고생하신 코드게이트 보안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컴그룹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드게이트를 화이트 해커의 올림픽이라고 부르더군요. 전 세계 화이트 해커들에게 코드게이트 우승은 간절한 꿈이자 커다란 영광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79개국 1,662개 팀이 치열한 예선전을 펼쳤고 오늘 41개 팀이 결승전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각국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라는 점에서 올림픽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대회가 13회째 이어져 온 것은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님의 비전과 뚝심, 그리고 신용섭 코드게이트 보안포럼 이사장님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경 미디어 그룹도 코드게이트 대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세계적인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개인과 기업, 국가를 위협하는 보안 리스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해킹 위협을 방어하는 화이트 해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코드게이트가 배출한 선수들은 전 세계에 꼭 필요한 사이버 보안 인재들입니다. 앞으로도 코드게이트가 보안 인재를 육성하고 사이버 국방력을 키우는 대회로 거듭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41개 팀이 1박 2일간 치르는 결승전에서 참가자들 모두가 멋진 승부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우승팀은 누가 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미리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대회를 기념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진심 어린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 대회를 진행해주시면서 또 알짜배기 정보들을 나눠주실 국내 최고의 해커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정민님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코드게이트 2020 진행을 맡게 된 이정민입니다. 먼저 제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최고 해커? 최고 해커. 대표 해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국내 대표 해커는 아니고요. 엔키라는 보안 스타트업에서 국내 대표 해커들과 함께 일하는 보안 컨설턴트이자 해커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 진행에 있어서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대회가 취소될까 걱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소감이 남다르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코드게이트 대회 그리고 세미나에 여러 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또 작년에는 주니어 세션, 주니어 세미나 사회를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진행자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네요. 조금 뒤면 진짜 국내 대표, 아니 세계를 대표하는 해커들을 소개할 수 있겠네요.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도 너무 영광이네요. 사실 해커라는 이름 자체는 저 같은 일반 사람은 뭔가 뉴스라든지 영화에서밖에 접해보지 못했지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뵙는 건 처음입니다. 네, 뉴스에 나오는 해커는 대부분 범죄자들이죠. 네, 영화에서는 또 지하실에서 어두운 곳에서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이렇게 후드를 뒤집어 씌워서 막 위치 추적도 하고 네. 또 CCTV를 보면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모습의 해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리고 이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분들은 그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한계를 극복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는 전문가들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또 뭐 해킹 프로젝트가 있으면 밤을 새고 막 머리를 싸가면서 고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격자들의 전략 그리고 공격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잠재적인 보안 위협들을 없애고 미리 대응할 수 있겠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해커들은 좀 챌린징한 문제들,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요 대기업이나 은행권 또 공공기관의 보안 컨설팅 서비스, 보안 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공격자들의 뭔가 전략, 공격 기술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이 대회를 통해서 이런 기술들을 연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코드게이트라고 하면 아직 사실 낯설어 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대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코드게이트는 사실 해커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행사예요. 또 특히 학생이나 전문가 뭐 구분할 거 없이 모두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가 마련돼 있었는데 코드게이트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제 해킹 방어 대회로 올해로 벌써 13년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8년 첫 회 이후로 현재까지 예선전과 본선에 참가한 해커가 누적 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전 세계의 유명한 해킹팀들이 대거 참여하는
세계적으로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국제 해킹 방어 대회입니다. 원래는 예선을 통과한 전 세계 해커들이 서울 한자리에 모여서 24시간 동안 밤을 새면서 대회를 치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긴 하셨지만 해킹 방어 대회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 수밖에 없는 게 뭐 예를 들면 태권도 대회면 태권도 무술을 겨루는 거고 피아노 대회면 피아노 실력을 겨루는 건데 해킹 방어 실력을 겨룬다? 이게 조금 낯설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해킹 실력을 기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해킹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기술 그리고 지식들을 활용하는 역량을 겨루는 대회라는 설명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이 해킹 방어 대회에서 출제되는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공격 기술이나 테크닉뿐만 아니라 컴퓨터 과학 그리고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암호, 알고리즘 또 여러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구현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근성과 인내심은 보너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해킹 사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해킹 사고요? 네, 해킹 사고. 해킹 사고라고 말씀하시면 뭐 뉴스에서 보는 대규모 정보 유출 이런 게 저는 좀 떠오르는데요. 네네, 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뭐 피싱 사이트 뭐 그런 사고도 있고 금전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네. 뭐 이런 사고들은 보통 담당자의 실수 그리고 내부자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들을 제외하면 또 복잡하고 조직적으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사고들의 뿌리에는 대부분 취약점이라고 불리는 보안 결함이 존재합니다. 보통 부서진 성문이나 문짝에 많이들 비교하죠. 다른 곳이 아무리 튼튼해도 가장 약한 고리를 공략한다면 공격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또 출제자분들과 운영진분들이 제 옆에 이렇게 대회를 운영하고 네, 계신데요. 함께 계십니다. 코드게이트에서 코드게이트처럼 수준 높은 해킹 방어 대회에서 출제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지식, 기술들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지 나쁜 의도를 가진 사이버 범죄자들의 해킹 공격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 훈련들을 통해 실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건전한 기술 교류, 역량 향상의 기회를 만들려는 수요가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제 조금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대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대회가 진행될 겁니다. 아주 소중하고 또 뜻깊은 24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계 각국의 출전팀들이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참가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온라인 대회에 참가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본선 참가자들은 사전에 대회 규칙을 전달받으셨을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리면서 각자 웹캠을 통해서 함께 하게 됐고요. 웹캠 연결은 각자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회가 열리는 동안 마음만은 가까이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덧붙여 설명드리면 대회 서버에 접속 가능한 VPN 키와 인증서를 통해서 사전에 참가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만 접속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운영팀과 심사위원들이 부정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사전 등록한 참가자 이외의 인원이 VPN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저희 코드게이트가 수준 높고 공정성 있는 국제대회로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저희 운영진뿐만 아니라 참가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함께 만드는 공정한 대회가 되기 위해서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잘 부탁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접속하고 난 후에는 해킹 방어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코드게이트 대회의 운영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번 대회는 모든 문제가 지오파디, 즉 개별적인 문제풀이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일반적인 지오파디 스타일과의 대회와는 조금 다르게 웹해킹이나 폰업을 또 리버싱, 암호처럼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혼합된 좀 경계 없이 복합적인 최신 기술을 반영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저는 문과라서 그런지 순식간에 제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요. 지오파디 스타일이 뭔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도 이름만 들었지 사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 지오파디라는 이름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방영 중인 미국의 TV 퀴즈쇼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주제의 퀴즈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해킹 방어 대회의 다양한 기술 카테고리의 문제를 각각 해결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서 지오파디 스타일 대회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대회가 퀴즈쇼처럼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게 되면 우승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이 각각 다르고요. 어떤 문제들은 문제를 푼 사람이 많을수록 배점이 감소하는 이 다이나믹 스코어링 방식이라서 문제를 푼 사람들이 적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야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문제를 푼다고 능사가 아니라 네. 맞춘 사람이 적은 난도 높은 문제를 조금 풀어내라 하는 네. 그래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아마 우승 후보들은 모든 문제를 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각자 문제들은 참가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공개될 예정이니까 대회 홈페이지와 디스코드 채널을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방송 시작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드게이트 대회가 사실은 온라인 해킹 방어 대회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게 꾸려졌었다고 자랑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해킹 방어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킹 방어 대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한 발표, 세미나, 전시회, 해킹 체험존, 해킹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볼거리가 있는 정말 풍성한 행사였는데 올해는 규모가 정말 많이 축소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요. 내년에는 꼭 코로나도 진정이 되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해커 친구들도 함께 모여서 코드게이트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님도 꼭 놀러 오세요. 네, 저도 이참에 코드게이트에 대해서 잘 배워서 그 24시간 라이브를 한번 생으로 함께하는 기회를 좋죠. 네. 내년에는 얻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대회 시작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출전팀 소개를 안 해드릴 수 없겠죠? 네. 지난 2월에 진행된 예선에 79개국 1,662개 팀, 무려 5,721명이 참여를 했네요. 치열한 경쟁 끝에 일반부 11개 팀, 대학생부 10개 팀, 주니어부 19명이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 대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예선 참가자들이 있었는데요. 본선에 함께하게 될 참가자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선에 진출한 대학부 10개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항공대 플러스, 고려대 사이코, 고려대 유사사이코, 아주대 오우진 여친구함, 가톨릭대 캣시큐리티, 고려대 사이비, 경기대 케이녹, 세종대 SSG, 포항공대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충남대 아리고스 이상 10개 팀이 대학부에서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이 해킹 분야, 정보 보호 분야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대학생 동아리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먼저 국내 19개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가 참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연합 쿠시스나 또 국내 20개 이상의 대학 동아리 그리고 민간 해킹팀이 연합하여 운영하는 인코그니토, 대학 정보보안 연합 커뮤니티 수화 뭐 요런 그룹 등 정보보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또 서로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모임들이 꽤 많습니다. 민간 해킹팀이 지금 소개해드린 그런 모임들보다 훨씬 많기도 하고요. 또 이번 코드게이트 본선에 출전한 팀들도 이 연합 동아리 아니면 학교 동아리에 가입했었거나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팀들입니다. 네, 뭐 주니어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학부에도 다양한 연합 동아리를 기반으로 해서 벌써부터 많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출전팀을 만나보니까 같은 학교에서 여러 개 팀이 나오기도 하네요. 뭐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네, 제가 예전에 기억으로는 이게 학교별 대항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바뀐 규정으로 보니
학교 내에서 여러 개 팀이 나와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포항공대에서는 2개 팀, 또 고려대학교에서는 3개 팀이나 출전했습니다. 이 고려대학교 USA 사이코, 유사 사이코라고 읽으라고 했는데 이게 미국 유학생 출신으로 모였나 저는 그렇게 궁금해서 팀원분한테 직접 여쭤봤거든요. 유사 사이코라고 읽으면 된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에는 USA 사이코로 그렇죠. 읽어야 되는 네. 줄 알고 직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말씀해 주셔서 유사 사이코로 읽었습니다. 다른 이름들도 재밌는 이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사이코 고려대학교의 학부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사이코 뉴비, 사이비 팀들과 또 포항공대 플러스 동아리의 2군 팀인 마이너스 팀도 장명 센스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였던 네. 거군요. 자,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뭐 학교 안에서의 여러 팀들이 있기도 하고 또 기존의 연합 동아리 안에서 이미 뭔가 인연을 쌓아온 선수들이 출전하는 거인 만큼 뭔가 승부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본인들끼리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해킹하는 친구들이 많이 서로 다 알고 있어서 같이 팀을 서로 다르게 하거나 좀 재미있게 축제처럼 즐기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본선에 진출한 대학부 10개 팀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전에 코드게이트 대회 그리고 여러 국내 대회에서 수상 경험이 있는 실력 있는 참가팀들이 참 많아요. 특히 포항공대 플러스 팀과 고려대학교 사이코 팀은 국제 해킹 방어 대회에서 여러 번 출전하고 수상한 경험까지 있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조금 주목해서 보면 좋겠군요. 네, 그렇죠. 뭐 그리고 대회 내용과 관계없이 아주대학교 오우진 학생 여자친구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겠죠? 네, 아주대학교 팀은 원래 후이즈 동아리인데 이제 워낙 여자친구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지 팀명까지 오우진 여친구함으로 바꿨는데요. 솔로 8,395일차면 모태 솔로인가요? 그렇게 꼭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꼭 얘기해달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가끔 보면은 참 귀엽고 운동도 저 열심히 하고 해킹도 잘하는 친구인데 그럴 줄 몰랐네요. 이번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네. 보여줘서 매력을 조금 폭발시켜서 뭐 여자친구도 네. 만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컨셉이긴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학부 참가팀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주니어부 참가 선수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주니어부 19명의 참가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의 이진헌, 루마니아의 이오안 드라고미르, 대한민국의 조정훈, 미국의 케빈 힉스 함께 하고요. 계속해서 미국의 혜성정, 미국의 로버트 첸, 미국의 윌리엄 왕, 대한민국의 최하늘 참가자도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이든솔 참가자, 루마니아의 히플, 대한민국의 박성준, 루마니아의 미하이 단칼스쿠 참가자도 함께합니다. 이어서 루마니아의 임마누엘 그리고레 스투룬가루, 미국의 알란 창, 대한민국의 김승준, 대한민국의 김종민 참가자도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지현근, 러시아의 언디퓨즈, 그리고 미국의 DNS 이상 19명의 주니어부 참가자가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미래의 해커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주니어부는 개인전이네요. 네, 주니어부는 개인전으로 진행됩니다. 또 대회 시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주니어부는 20세 미만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24시간 대회로 진행하지 않고 대회 시간을 12시간으로 축소해서 진행합니다. 또 일반부 그리고 대학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니어부 참가자 친구들에게 좀 많은 관심 그리고 주목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함께 일하게 된 실력 있는 해커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실력을 입증해서 국내 유명 해킹팀에 들어가거나 국제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또 이 주니어부 친구들의 무한한 잠재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은 두말할 것도 없죠. 아마 이 친구들은 빠르면 내년 또 늦어도 몇 년 후에 실제로 코드게이트 대학부 아니면 일반부에서 또 만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대학부나 일반부 참가자 중에 주니어부 출신 참가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회에도 그러니까 일반부와 대학부 참가자 중에 주니어부 출신의 참가자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부 참가자 한국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주니어부 수상 경험, 출전 경험이 있거나 또 세미나에서 발표한 경험이 있거나 다 코드게이트와 인연을 맺고 있는 친구들이 또 일반부 대학부에 계속해서 출전하게 됩니다. 사전에 말씀해주신 바로는 이 주니어부 참가자 중에 조금 특별한 참가자도 있다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주니어부 참가자 중에는 이게 20세 미만으로 대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 카네기 멜론 대학교죠. 아마 PPP의 후배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참가자분들도 있었고 또 매년 그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와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에서 그런 참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활약해서 본선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니어가 완전히 주니어인 건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부의 활약 역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본선에 진출한 일반부 11개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부 팀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먼저 전년도 우승팀이죠. 대한민국의 앙진모띠, 미국의 PPP, 대만의 발산, 러시아 무어스모크드 리트 치킨, 일본의 도쿄 웨스턴스, 중국의 웁스도 참여하고요. 대한민국 ROK, 대한민국의 더덕, 대한민국 코드레드, 중국 레드버드, 중국의 식스스타즈 이상 11개 팀이 일반부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일반부 출전팀 소개까지 마쳤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팀들이 따로 있겠죠? 네, 한 팀씩 한번 볼까요? 세계적으로 인지도 높은 팀, 미국 팀 PPP도 있고요. 네. 대만 팀의 발산, 또 일본 팀 도쿄 웨스턴. 도쿄 웨스턴은 자체적으로 CTF를 매년 열고 있기도 하죠. PPP도 PCTF라고 자체적으로 좀 국제 해킹 방어 대회식으로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요. 네. 또 LCBC라는 팀명으로도 활동하는 러시아 팀, 모어스모크 리트 치킨, 또 중국 해킹 팀, P-딜리버러스의 팀원 일부로 구성된 레드버드 팀도 있네요. 또 물론 대한민국의 참가 팀들도 팀명만 다 다를 뿐이지 이 닉네임을 언급하면 해커들 사이에서 통하는 참가자들이 여러 팀에 포진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 팀 PPP는 해킹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데프콘 CTF에서 5차례나 우승한 이력이 있고요. 다른 팀들도 코드게이트를 비롯한 국제 해킹 방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강호들입니다. 또 재작년과 작년 코드게이트 2연패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앙진모띠 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될 것 같아 기대가 정말 큽니다. 당연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이 대한민국 팀들이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까일 텐데요. 작년도에 우승을 거뒀던 대한민국의 앙진모띠가 역시나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죠. 지금 팀원 리스트를 봤는데요. PPP랑 정말 호적수? 네, 1, 2위를 정말 다툴 만한 아주 훌륭한 팀원들이 많고 실제로 지금 앙진모띠에 출전하는 팀원 중에는 실제로 데프콘 우승도 경험해보신 분도 있고요. 이외요. 그리고 또 코드게이트에서도 2년 연속 우승해서 아주 강력한 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PPP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프콘 5회 연속이나 우승을 했고요. 또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좀 유서 깊게 해킹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승을 놓고 겨루는 팀은 아무래도 두 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가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회란 건 그 문제에 따라서 또 그 환경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어떻게 확답 드리기는 못하겠지만 이 두 팀 말고도 사실 데프콘에 좀 유명한 해킹 대회에 많이 출전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ROK 팀도 보면 CGC라는 이름으로 원래 출전하는 팀이었는데 네. 아마 코드게이트 출전을 위해서 팀명을 바꿔서 출전한 것 같고요. 더덕 팀도 더덕. 눈여겨볼 만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열린 SSTF 삼성 포럼에서 해킹 대회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는 팀이고요. 한국의 코드레드 팀도 마찬가지로 실력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강력한 팀입니다. 저는 사실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팀이 이 앙진모띠와 PPP다 보니까 뭔가 우승컵을 놓고 다투는 팀은 이 두 팀일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 거군요. 이제 다른 팀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뭔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지라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변수가 조금 작용할 수 있을까요? 변수라면 그냥 갑자기 되게 해커들은 문제를 재밌게 풀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가 나온다던가 이러면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근데 코드게이트 같은 국제 대회 좀 상금도 많이 걸려 있고 이런 좀 유명한 대회에서는 그런 이슈는 크게 없을 것 같네요.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문제 자체에 얼마나 네, 흥미가 맞습니다. 있는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오히려 말씀이군요. 난이도가 높고 좀 잘 짜여져 있는 좀 퀄리티 있는 문제라고 하면 정말 밤낮을 새고 그냥 3일 밤을 새서라도 와. 해결하는 그런 분들이 뭐 해커의 특성 좀 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현장에 출제위원분들과 함께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재미있는 이 문제들을 구성해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또 대회를 앞두고 있는 참가자들도 많은 기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이제 곧 대회가 시작되게 되죠. 이 순간, 이 시작하기 직전에 선수들은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대회에 얼마 참여하지 않은 그런 신규 팀들은 좀 긴장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좀 출전 경험이 많은 베테랑 팀들은 아마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보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큰일일 텐데요. 저희가 조만간 네,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깨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참여하셨을 때는 요 한 1분 전쯤에 어떤 생각을 좀 하셨었나요? 저는 사실 그때 실력이 막 뛰어나진 않아서 어떤 문제가 나온지 그냥 구경해야지 가볍게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회를 참여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다양한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참가자들입니다. 지금부터 그럼 대회 시작 카운트다운 함께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네, 드디어 코드게이트 2020 온라인 국제 해킹 방어 대회 일반부, 대학부, 주니어부의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시작을 알리자마자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사실 대회 실시간 정보와 본선 진출팀의 자세한 이야기들은 코드게이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니어부는 12시간 후에 경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22시에 주니어부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앞선 18시에는 일반부, 대학부 중간 순위 발표가 있다고 하니 알림해 두셨다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코드게이트 2020 최종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저희와 함께 시상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대회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대회 참가자들의 열기가 참 뜨겁습니다.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중계가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한번 문제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소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선수들과 어쩌다 보니까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마음만은 뜨겁게 저희도 가깝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드게이트 2020 오프닝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최시은이었고요. 도움 말씀에 이정민님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